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주요 사회 사건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아픔, 또 삶의 어려움, 또 우리를 놀랍게 만드는 그 놀라운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숨겨져 있는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심리예요? 라고 궁금한 게 있을 때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이 생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은 다음 주 일요일 생방송이 될 때까지 인터넷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각각 매번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를 10분에서 15분 정도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나씩 올라가는 방송이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방송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을 보든 생방송을 보든 열심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읽고 나서,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은요, 언론과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병이냐고요? 사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이 조현병입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뇌의 손상이나 아니면 내 신경회로, 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어,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병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현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요, 정신과에 갔는데 당신은 조현병입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입니다, 우울증입니다, 약 드세요 해가지고 그 약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먹기 시작할 때, 그 장기적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 약을 먹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쪼그라듭니다. 여러분들의 신경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증거 있냐고요? 네, 그 증거 안 찾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약 먹이는데, 그래서 내가 쪼그라들고 또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가 있다는 증거 찾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러면 동물 실험이라도 해야죠. 예,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증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현병 관련된 약과 관련된 이슈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안전하죠. 세월호 그거 할 때 선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요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지난 40-50년 동안 이 정신과 약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에이, 못 믿겠어요. 예, 저도 못 믿겠어요. 저 친구가요, 30년 동안 조현병 약을 먹어가지고 지내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벌써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을 읽고 나서, 박사님, 저는 먼저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인공이 떠올랐어요. 김양이라고 아마 집에서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지내던 고등학교 자퇴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언론에서는 김양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기에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엄청 생겨나기도 했지요. 정신과 의사들은 무작정 뇌와 신경 전달 물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또 마음의 줄이 어지러워져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도 하잖아요. 대중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 마냥
심신미약이라 하여 형량이 줄어들거나 무죄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만 하고요. 그런데 박사님, 책을 읽고 나니 정말 조현병 그 자체보다는 김양이 복용했을 정신병 약이 어쩌면 김양으로 하여금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양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총명한 아이로 공부도 참 잘한 아이였다고 해요. 김양의 아버지는 의사이고 어머니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김양은 아버지의 의학 도서도 즐겨 읽었을 뿐 아니라 인체 해부도를 따라 그릴 정도로 영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영재 교육도 초등생 때 시켰고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는 아이 장래 희망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고 아이는 의사가 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했겠죠. 그런데 김양은 10살 무렵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정신과를 찾게 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아요. 뭐 ADHD 진단을 받을 정도로까지 애가 완전히 똘끼가 있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우울증 진단을 받았죠. 지금부터 제가 쓴 내용은 모두 언론에 보도된 김양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한 것이랍니다. 이번 사연 보내면서 이것도 혹시 명예훼손 협박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김양의 동급생이 쓴 것이라는 인터넷 게시물에 의하면 김양이 초등학생 때 자기 팔에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팔에 자해하면 로맨티스트 성향이 상당히 높은 애들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못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이런 식의 마음에서 하게 되거든요. 김양도 수감 중에 과거를 회상하던 옛날에 내가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엄마가 나도 너 때문에 힘들다. 내 감정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거나 포용해주지 않는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윽박지르듯이 아이한테 계속 공부하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분명 김양의 부모는 당신의 딸에 대해 잘 파악하기는커녕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딸로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듯합니다. 착하고 총명한 아이가 부모의 지시에 계속 잘 따라줘야 했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전부터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항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마 아이가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내려는 부모로 인해 나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착한 아이로 꾸역꾸역 영재 교육을 위한 학원을 전전했을 테고 중학교까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김양은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우울증 약, 정신과 약을 먹면서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라는 건 대단한 멘탈의 소유자예요. 신경이 상당히 강한 줄인가 봐요. 그때까지는 안 끊어졌어. 고교 입학 후 급격히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약을 그렇게 오래 먹었으니 멍한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계속 조용히 이상한 눈으로 되고 이제 얼굴 표정이나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급기야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자퇴를 하게 되죠. 이쯤 되면 이제 우울증이 조현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김양은 자폐 성향과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정신과 의사로부터 받게 되고 무려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서는 아마 자폐 성향과 조현병이라는 진단이 확실히 나왔을 테고 중학교 때부터 아마 이런 자폐 성향이 있는데 우울증이에요. 자폐 성향이 있고 우울증이라고 되고 사람들하고 잘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못하게 되면 이제 조현병 증세라고 의사들은 아주 쉽게 진단을 하죠. 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라는 상상조차 안 하고요. 왜? 그렇게 하면 의사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만 16살이던 해 김양은 대낮 동네 공원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체를 화장실에서 토막내어 유기하고 시신에서 절단한 손가락을 공범으로 체포된 박양에게 전달한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아요.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던 김양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SNS나마 표현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림 솜씨와 해부학적 지식을 발휘하여 만든 캐릭터를 SNS에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이 친구가 엄청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라는 거죠.
심지어 주문을 받아 돈을 받고 캐릭터를 그려주는 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와, 거의 고와 같은 천재가 되거나 빌 게이츠 같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김양에게 정신과 약은 왜 필요했을까요? 엄마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에 호응을 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참 황당하죠. 그런데 그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가 주는 약 받아 먹어가지고 정신병 환자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약이 오히려 부모가 철수같이 믿었던 정신과 의사의 진단, 바로 그 진단대로 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김영척은 체포 직후 적응장애, 초기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이며 환청이 들릴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내 안에 온순한 애와 잔인한 제의가 있고 제의를 공범 박양이 자꾸 일깨웠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저 박양이 내 속에 있는 잔인한 제의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나는 다중인데 내 그 다중에서 잔인한 악한 의도를 더 발휘시켜가지고 나를 살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제의가 살해, 사체 손괴 등 범행을 하게 됐으니까 제의를 벌주지 내 속에 있는 온순한 애까지 벌주는 건 그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이거는 판사가 양심으로 판결을 하니까 이 A와 J의 각기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나 잘 아마 만들어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게 판사가 양심이 아니라 단심만 있었으면 이런 주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멀티플 퍼스널티, 다중 정체성을 가진 판사의 양심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한 번은 J로 진술하며 매우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다른 때엔 A로서 굉장히 순한 모습을 보였고 A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J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미루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김양의 상태는 정신과 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원래부터 김양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에도 정작 정신과 진단이 김양측에 의해 죄를 경감받기 위한 주치의 소견서라는 문서로 제출되었다는 것이 참 역설적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닌 약 주고 병 주고 사건 발생하고네요. 박사님의 신간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에는 상담 영상을 통해 미리 만나보았던 다중인격 철군도 등장합니다. 철군뿐 아니라 K군, 그리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한이양까지 모두 아픈 마음을 정신과 약으로 치료하려다가 진짜 정신병 환자가 된 과정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그 책은 어쩌면 김양도 이들처럼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진짜 정신병 환자로 변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양이 그 사건을 일으킨 거는 김양이 먹었던 정신과 약이었고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김양은 어린 초등생을 죽이게 되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일으킨 거지. 김양이 이상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김양은 어쨌든 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기사로 미루봐 김양은 부모에게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공부와 성적만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울증, 자폐로 불리는 그런 상태가 된 상황 속에서 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겨났고요. 이 강박은요, 본인이 먹었던 정신과 약에 의해서 더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학 이론 중에서요, 사람들이 뱀이 있을 때 도망가면 일반적인 통념은 뱀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파악을 하면요, 뱀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니까 뱀을 무서워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거든요. 자, 이 정신과 약을 먹어서 정신병 환자가 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참 어쨌든 간에요, 이 온라인상에서는 믿고 따르며 심지어 동성연인이라고 여겼던 박양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를 죽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이 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아 타해 위험 가능성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신과 약을 통해 가지고 정신과 환자를 만들어내는 나라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김양의 사례를 통해 너무나 잘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마저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이며 ADHD 같은 온갖 병명을 달고 오는 모습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 손을 잡고 정신병원을 찾기 전에 부모들이 부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을 먼저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정신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믿고 계신다면 역시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사연을 보냈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겁이 나네요. 대한민국에는 보건복지부, 정부 기관부터 나서가지고 정신병 약을 권장해서 정신병 환자를 만드는 나라인데, 내가 언론과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병,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갑자기 이거 또 잘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막 드네요. 어떡하죠, 여러분? 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